오늘은 12월 12일, 우리 정치사에 엄청난 일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 오늘 12월 12일에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해서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날입니다. 바로 45년 전의 일이었었죠.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오늘, 그 당시 1979년도 못지않게 그 정치판이 아주 요란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속에 정치의 요동을 친 날이 오늘 또다시 12월 12일이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침묵을 깨고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내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의 책임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 집회,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온 거대 야당에게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 당시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계엄의 형식은 빌리긴 했지만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비상 조치였지 군사적 행동을 하는 비상계엄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만을 투입한 것이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이후 바로 병력을 철수한 것이다, 그 배경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노라.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린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며 내란 혐의를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결코 나는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조기 퇴진서를 일축을 했습니다. 일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내 언론과는 좀 다르게 외국에서 외신들이 보는 눈은 조금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조국아 잘 가라. 다음 이재명도 준비해라.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오늘 아무튼 12월 12일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두 개를 달아봤습니다. 5년여 동안 끌어왔던 조국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확정지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국 조국은 원심대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제 감방에 들어가는 날만 정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그 팬들, 응원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조국을 법정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왜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 법을 위반했고 범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동정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갈 정도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무조건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옳지가 않다. 우리 누구나 다 입을 열면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조국이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3부지요.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 방해, 청탁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에 대해서 그대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기소된 이후에 5년 만에 이런 재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조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재판을 질질 끌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오늘 판결로, 대법원 판결로 조국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당 대표직도 물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7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라든가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보다는 과연 조국이 자기 주장 말대로 올바른 주장을 해왔는지, 올바른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볼 필요 있고 자문답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아마 내일 정도면은 감방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왜 1, 2심 때에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으면 그대로 감방으로 보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미루고 있었을까? 조국에게는 특혜와 특권을 부여했을까? 이런 법원의 늑장 집행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국 땅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편승한 기생한 범죄자들에게 의원 배지까지 다뤄주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오늘 판결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재명도 긴장을 하고 더더욱 이 탄핵에 대해서 몰아붙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 조국이 이런 판결에 대해서 뻔뻔한 입장을 내면서도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조국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감방에 가면은 읽어보지 못했던 책도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그래요. 읽지 못했던 사회주의 책들도 열심히 읽어보고 그 안에서 체력 단련과 함께 좌파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2년 동안 잘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큰 일로서는 국민의힘 당에서 원내대표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권성동과 김태우가 원내대표로 출마하고 투표를 했었는데 원내대표 자리의 경합 속에서 권성동이 대표로 선출이 되었지만 과연 이 난국, 이 파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최고의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권성동은 취임 일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소속 108명 가운데서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얻어서 34표를 얻었던 김태호에게 사선이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권성동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친윤계의 좌장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태호는 중도와 그리고 젊은 소장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원내대표에 나섰지만은 72대 34라는 표로 우열을 가리면서 권성동이 원내대표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권성동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요청 앞에서 몸을 사리며 비겁해지고 싶지는 않았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당의 위기를 일단락시키면은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미련 없이 원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맞습니다. 나는 친윤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저는 물밑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런 말처럼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특히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어떤 조합을 이룰 것인지 이것도 향배가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산수를 풀어가야 할 권성동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회 안에서는 민주당의 폭주 속에 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선동질만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꼴을 매일매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폭로하는 하극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군이란 데가 어떤 데입니까? 명령으로 하극상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인데 군 조직 자체가 무너져 있고 군의 요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을 잃고 내놓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가 확인 여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마이크만 잡으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추태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꼴들을 군인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 기밀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군 내부 중직자들이 국가 기밀을 서로 까발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의원들이 여기에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심스럽고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가 북과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는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군인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헐뜯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의 언론들의 보도 방향과 외신이 전하고 있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예의 깊게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언론과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이 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